진짜 인터뷰 모신 분은 건강보험 도입 초기 과정부터 깊숙이 관여했고 활동가로 또는 학자로 지금은 제주대학교에 계십니다만 건강보험과 연금에 관한 한 국내 세 손가락 안에 꼽으라면 당연히 꼽혀야 할 이상희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질문 드리죠. 건강보험 재정이 작년에 적자로 돌아섰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고요. 고령층이 지금 가파르게 늘어나고 고령층의 의료비 수요 비용이 당연히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MRI 등등등 해서 그동안 비싸다 희귀하다 이래가지고 건강보험 적용 안 해줬던 것들 문재인 케어 그러면서 많이들 넓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당장 7월 1일부터 폐암, MRI, CT 이런 것들 다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리지 않는 한 건보재정 적자는 불가피할 것 같고 재정 건전화 방안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재정 건전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마치 재정이 굉장히 불건전한 것처럼 오해를 국민들께서 하실 수가 있고 예. 또 지금 당장은 불건전하지 않더라도 조만간에 불건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전제로 또 우리가 재정 건전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오해를 오히려 정폭시켜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내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또 세력들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그런 가짜 뉴스 논란도 많았습니다. 적합한 단어는 아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재정 건전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어느 시대에나 어떤 상황에서나 늘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용어에 대해서 약간 좀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에 건강보험 그 재정이 3조 9천억 원이나 적자가 나가지고 굉장히 크게 위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국민들에게 거대하게 보험료 인상 조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예. 좀 불안을 조성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가짜 뉴스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조치 이게 일명 문재인 케어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전체 발생하는 의료비의 63%거든요. 이것을 임기 말까지 2022년까지 70% 수준으로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높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OECD 국가들 평균이 81%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전히 10%포인트나 모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은 63%니까 17 내지 18%포인트 모자라는 거고요. OECD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85%가 넘습니다. 우리가 지금 OECD 선진국으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OECD 국가들 평균으로 가자는 건데 그 80%에도 우리가 모자라는 70%를 문재인 케어가 목표치로 삼고 있다고 하는 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케어가 그럼 왜 이걸 목표치로 삼았는가를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공보험,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의 대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암에 걸린다라든지 중증 질환에 걸리면 가게가 파탄난다 이러니까 다들 암보험이라든지 각종 민간 의료보험, 요즘은 실손보험에 굉장히 많이 가입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가구당 평균 5개 정도의 민간보험 상품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민간 보험이요. 가구당 5개. 그렇게 많아요? 거기다가 내는 것을 다 돈을 대해봤더니 네. 가구당 한 달에 30만 원씩을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에는 가구당 지금 한 달에 11만 원을 지출하고 계시는데 예. 건강보험에 내는 돈보다 3배나 많은 돈을 민간보험에다 내고 있죠. 예. 물론 민간보험 회사들은 돈을 버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우리가 왜 키워야 되는지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그렇죠.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키우려고 하는 조치인 문재인 케어를 파탄내게 되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민간보험회사들이고 그리고 또 그들의 편에 쓴 사람들이 누군지 바로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정치 세력들인 거고 또 일부 언론들입니다. 네. 이런 지금 하나의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재정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3조 9천억 원의
재정 적자를 작년 2018년 1년 동안 봤다라고 하는 건데요. 정확한 지시를 말씀드리자면 1,778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3조 9천억 원이 아니라 적자 규모가. 네, 적자 규모가 1,778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가 사실은 8년 만에 처음 난 적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8년 만에 왜 적자가 났느냐?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문재인 케어가 작동했기 때문이죠. 예. 그동안에 초음파라든지 MRI 같은 고가 장비들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됐는데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막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파른 속도로 지금 문재인 케어가 원래 계획된 순서대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원래 계획된 순서대로 갔다면 보건복지부가 예상하기로 2018년 1년 동안에 1조 3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나야 정상인 겁니다. 그게 계획된 적자예요. 그러면 복지부가 계산을 조금 예측을 잘못했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복지부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고 복지부가 보장성 확대 조치를 신속하게 제때 못 해가지고 오히려 계획에 미달한 겁니다. 적자 폭이 그래서 작아진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오히려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문재인 케어의 스케줄에 따라서 계획된 대로 따라서 2018년 1년 동안에 1조 3천억 원 이상은 적자를 내야 되는데 예. 왜 적자를 1,778억 원밖에 적자를 안 냈느냐? 이것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될 보장성 혜택을 안 돌려준 거다. 과감하게 집행을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의료계에서 좀 반발을 하고 하니까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다. 그 말은 또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안 하던 그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수많은 비급여 항목들, 예를 들면 뭐 MRI, 초음파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뭐 70만 원씩 뭐 얼마씩 돈을 내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료를. 이걸 이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의료계하고 가격 협상을 해야 되고 조건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보다 조금 늘어진 건데 그러면 오히려 1,778억 원밖에 적자가 안 난 데 대해서 반성하라 이렇게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해야 그 국민 편인데 그렇긴 하네요. 들어보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예. 1,778억 원이나 적자를 냈느냐 여기다가 또 거짓말까지 더 보태가지고 네. 3조 9천억 원 적자 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터무니없는 겁니다. 3조 9천억 원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거예요. 예, 여기서 그것을 여쭙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실질적인 적자는 1,780억, 1,800억이 채 채 안 되는데 네. 이게 왜 3조 얼마로 부풀려져서 가짜 뉴스가 횡행했던 겁니까? 이게 바로 그 회계상 보면 그 작년 2018년 1년 동안 회계를 할 때 예. 그 당장 지불해야 될 한 달 반치 진료비가 그 회계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충당금입니다. 충당금. 네, 우리가 국가 부채 있죠. 예. 국가 부채를 따질 때 우리나라는 재정이 굉장히 건전한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전 세계적으로 북유럽 국가하고 우리나라만이 그 50%대 이하거든요. 미만. GDP 대비 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50% 이하대에 속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40%대 아닙니까? 예. 그만큼 재정이 건전한데 얼마 전에 GDP의 뭐 100%를 넘어서는 국가 부채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난리 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 부채를 알고 보니까 대부분 뭐였는가 하면 공적연금, 특히 공무원 연금하고 군인 연금은 예. 국가가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줘야 되는 거죠. 급여비를.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과 군인들 중에서 이제 연금 수급할 분들에게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지급해야 될 돈이 있는 겁니다. 이 지급할 돈을 우리가 충당금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가가 줘야 될 돈이죠. 예. 이 충당금 전체를 그 이자율을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현재 가치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회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한 달 반치 45일 동안의 충당금 그게 3조 2천억 원입니다. 예. 그거를 여기다가 더 해놓고 그리고 또 건강보험만 있는 게 아니라 장기요양 보험도 마찬가지로 충당금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3조 9천억 원이라고 잡은 건데요. 그것은 뭐 서류상의 이야기일 뿐이고 앞으로 나가야 할 돈까지 미리 가불 해다가 계산을 해서 뻥튀기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갚을 돈이 있죠. 예. 그 2019년에 갚을 돈은 2019년에 받는 건강보험료로 갚으면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아까 그 국채 같은 경우에도 국가 부채 따질 때도 공무원 연금 충당금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거는 미래 30년 동안에 우리가 지불할 돈이잖아요. 그럼 예. 미래 30년 동안에 공무원들에게 또 보험료 받습니다. 받는 거는 충당금에 카운터가 안 되고 지불할 것만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충당금 논리가 굉장히 허술한 겁니다. 통계를 의도적으로 오역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의도적 오역인 거죠. 예. 그래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뭐 역시 한 칼 하시. 제가 출입 기자 할 때도 이상희 교수가 당신은 이상희
연구위원인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그 당시 집권당의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그러시죠? 네. 이 의원이 기자실에 나와서 뭐 설명하면 복지부 관료들이 막 설명하면 쉬운 말을 어렵게 하고 용어 진입 장벽이 있어서 막 머리 아팠는데 기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의원을 아무튼 칼처럼 그냥 딱 정리를 해주시네. 그런데 자 적자폭은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것으로 명확히 밝혀졌고 네. 우리는 이제 그것은 현혹되지 말고 쳐다보기로 해야 하고 네. 어쨌거나 적자는 발생했고 8년 만에. 네, 네. 8년 만에. 그런데 문재인 케어를 계속해서 이제 좀 서둘러 박차를 가하고 원래 타임 테이블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고령층의 유병률 뭐 이런 것도 늘어날 게 상식적으로 맞으니까 네. 그럼 앞으로도 소폭이든 감당할 수 있는 범위든 또는 얼마만큼부터 감당할 수 없는지는 우리가 좀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적자는 늘어날 거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늘어납니다. 예.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제 올해 네. 2018년 1년 동안에 한 1조 3천억 적자 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올해 뭐 한 3조 원 넘는 적자가 나고 그다음에 해는 또 더 큰 적자가 나가지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그죠?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5년 중에서 첫 1년은 계획을 세우는 해니까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나머지 4년 이 4년 동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던 재정 흑자분이 있습니다. 예. 흑자분이 20조 원입니다. 20조 원 중에서 10조 원을 쓰겠다는 겁니다. 아, 10조 원을 이제 쓰고 그럼 10조 원만 남겨놓는 거죠. 예, 예.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해요. 이런 추세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충해 나가면 국민들은 의료를 이용하는 시점에서 호수민에서 꺼내야 될 돈, 본인 부담률이 뚝 떨어지겠죠. 그렇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국민들은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행복해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 재정이 지속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적자를 계속 실현해 가는데 이제 2023년 되면 그러면 이제 10조 원 남은 것도 금방 다 없어져 버릴 텐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내셔야 되는 겁니다. 예.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이제 더 내셔야 될 충분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시간을 드리는가 하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으로 모든 의료비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굳이 사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네. 기존의 건강보험료의 보장성이 확장되니까 즉 네. 예전에는 좀 쉽게 말씀드려요. 네, 네. 예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안 돼서 이른바 비급여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비싼 생돈을 내야만 했던 것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까지 차츰 넓혀 나가니까 굳이 무슨 생명이니 하는 데서 하는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을 공적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들고 있는 개별 민간보험 액수를 좀 줄이십시오. 네. 보험을 리빌딩해서 그 지출을 줄이고 일부를 건강보험료 조금 더 내는 쪽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이거네요. 겁니다. 제가 아까 가구당 조사를 해보니까 월 평균 30만 원씩을 민간보험에 내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한 11만 원 정도를 내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30만 원 내는 것 중에서 민간보험료 5만 원만 떼가지고 평균 이야기하는 겁니다. 5만 원만 떼가지고 건강보험으로 돌려버리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11만 원이 16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30% 정도가 되게 늘어나죠, 덩치가. 그렇네요. 이 정도의 보험료 수준이면 그러면 건강보험 하나로를 실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도 기할 수가 있고 건보 적자 폭도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는 것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지난 10일이요. 지난 10일이 문재인 정권 딱 2주년 되는 날입니다. 예. 그날 당정이 현장 최고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어디서 했는가 하면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네. 왜냐하면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문재인 케어 전반을 이제 점검하면서 네. 그때 이해찬 당대표하고 이인영 원내 대표.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 보험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약속된 국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당에서 좀 힘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국고 지원을 원래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 지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현행 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작년 같은 2018년에는 13.6%만 국고 지원했는데 그 금액이 대충 한 11조 원 됩니다.
목표보다 적게 썼네요. 목표보다 한 4조 원 정도 더 적게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최대한 법적 정신에 맞도록 그러면 국고 지원을 조금 더 높이면 예. 이제 그러면 건강보험을 조금 더 높이고 그렇죠. 이런 순서대로 가면 충분히 우리 어르신들의 의료비를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의료비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당연하죠. 이제 전 연령대의 평균보다 어르신들이 3.5배의 강도로 의료비를 많이 쓰시거든요. 3배 반. 3배 반. 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 인구의 비중이 27%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의료비의 60%를 어르신들이 쓰고 계십니다. 하.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14.3%인데 전체 의료비의 45%를 지금 어르신들이 쓰고 오, 계십니다. 우리도 뭐 굉장한 수치고 그렇습니다. 곧 일본처럼 되어갈 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압축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되는 초고령 사회로 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2025년쯤 되면 노인 인구의 비중이 20%가 되기 때문에 예. 우리도 이제는 어르신들이 전체 의료비의 60%를 쓰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일본은 이미 65%까지 갔고. 예. 그 건강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은 지금 이 교수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그건 뭐 당연하지 이렇게 수긍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제 인상 과정에서 몇만 원 인상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차상위 계층이나 임계점 선상에 놓여 있는 그 분들에게는 이 부담이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미 다 해결했습니다. 작년 7월이었죠. 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완전히 개편해가지고 예. 저소득 계층에게는 기본 보험료만 물리도록 해놨습니다. 13,360원만 내면 됩니다. 월 가구원에 관계없이. 네, 그렇습니다. 가구원 숫자. 가구 단위당 그러니까 최저 보험료만 내면 되도록. 아니 그 가구에 4명이 살든 1명이 살든 7명이 살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13,000원만. 그렇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이제 가구 단위로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예. 최저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전체 지역가입자의 거의 뭐 3분의 1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만 내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소득 계층의 부담을 확 줄여놨습니다. 돈이 없어서 꼭 받아야 할 치료를 못 받는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없다고 없도록 보면 하겠다. 되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실비보험이니 암보험이니 등등등 해서 뭔가 미심쩍거나 또는 하나 더 드러나서 나쁠 거 있겠어?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건데 하면서 대여섯 개씩 들었던 분들에게 그거 이제 귀하가 처음 그거 들 때에 비하면 몇 년 사이에 굉장한 변화가 있었으니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한두 개쯤은 취소하거나 보험 외에 다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뭐 리빌딩 그런 말 하대요. 설계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은 국가 건강보험으로 흡수를 하면 적자 예상액은 충분히 앞으로도 커버하면서 나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조금씩 현실화하고 그리고 국고 지원이 조금씩 더 이루어지면 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려면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출이 있어야 재정 지출이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국민이 이제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내야 되는데 예. 이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여야 정치권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국민의 불안 심리를 막 조성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시대에 역행하는 거죠. 더군다나 내년 4월 선거 앞두고 틀림없이 야당에서는 이거 끌고 나올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벌써 3조가 지금 빵꾸 났다. 네. 이거 몇 년 더 가면 10조, 20조 이렇게 막 늘어날 텐데 어떡할 거냐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어하고 필요할 때는 공박해서 아예 퍼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군요. 연금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차제에 국민연금 얘기 하나만 마지막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이 자체가 지금 건보나 국민연금이나 하나가 별도의 굉장히 긴 시간 토론거리이기도 한데 압축된 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건 좀 양해를 구하고요. 국민연금 지급 비율 그리고 시기 조정은 언제나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언제나 저 재정 위기에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알면서부터 애초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쳐 나가는 건데 얼마를 받아야 국민들이 만족할 것인가? 그 만족선에 맞추려면은 연금을 좀 더 내라고 해야 되는데 더 내는 건 또 저항이 좀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설득을 하고 풀어 나가야 됩니까? 저는 소득 대체율을 더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소득 대체율이 지금
40%거든요. 2028년이 되면 40%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2028년 40% 소득 대체율인데 이걸 우리가 명목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래요. 예. 40년 동안 쭉 가입했을 때 예. 내가 평소 받던 그 소득의 몇 퍼센트 정도를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건데요. 근데 40년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고 했을 때 소득 대체율 40%인데 그런데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40년 꾸준히 가입하는 경우가 쉽지 않죠.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체적으로 기존 연구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추계를 해보면 한 23년 정도는 아마 가입할 거다 평균적으로. 23년. 그럼 결과적으로 소득 대체율이 뭐 한 20에서 25% 사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소 받던 임금이 만약에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에 20%면 4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40에서 한 50만 원 정도 받는다는 예. 소리입니다. 200만 원 받던 사람들은. 이게 노후소득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죠.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안 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달이 꼬박꼬박 내고 계신 분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은 보험료를 내다 말다 아니면 아예 안 내고 계시거든요. 50%밖에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사각지대가 정말 우리 국민의 크네요. 절반이나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럼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노후소득 보장이 앞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에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이슈는요. 노후소득 보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노후소득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기초연금과 함께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기초연금은 이제 최대 30만 원까지 드리기로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21년이면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30만 원을 드리게 되는데 저는 이걸 이제 40만 원까지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아, 기초연금을 좀 더 네, 올리자. 그렇습니다. 좀 더 올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이 더해지면 예. 국민연금을 이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되면 한 달에 뭐 한 7, 80만 원 정도씩은 대체적으로 받도록 하는 시대를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합치면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되면 예. 그러면 뭐 부부가 함께 또 받게 되면 그러면 뭐 노후 생활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아, 부부가 별도로 받으니까 합산하면 그렇습니다. 200만 원 정도에 육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1인 1연금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이미 지금 노인 한 분당 다 드리고 있는 거고 예, 그렇죠. 부부가 다 받으시는 거죠. 예. 그리고 국민연금도 지금 이제 1인 1연금 시대를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아까 전체 국민들 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에 있는 국민들 중에서 절반만 보험료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남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생산 가능 인구니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8세부터 60세까지 인구 중에 절반이 지금 연금 보험료를 안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든 다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홍보와 네. 아주 소액이라도 다달이 넣는 게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몇십 년 후에는 굉장히 큰 득이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만큼 사실 고이율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그 수익률이 2.6배 정도 되거든요. 일반 민간연금은 수익률이 1입니다. 네. 딱 그냥 사실은 이자만 쳐준다고 보면 되거든요. 1인데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2배가 넘고 평균 한 2.6배가 되니까 국민연금이야말로 최고의 투자처죠. 사실 그렇죠. 국민 입장에서. 그 사기업에서 하는 개인연금이야 네. 빤하죠. 수익률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기업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 유지에 필요한 돈들을 해야 되죠. 자기들 이익도 취해야 되죠. 또 그 개인연금 사고 팔고 뭐 이런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 고급이어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묻고 따지고 무슨 광고 용어 같네요. 그럴 필요 없이 국민연금은 들어야 하는 것이고 문제는 사각지대 약 50%가 국민연금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것을 어떻게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이 역시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사적인 얘기 하나 드리고 끝내죠. 제가 2000년 12월경부터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를 했는데요. 그때가 뭐 건강보험 의약분업 한참 이럴 때입니다. 기자들이 제일 속 시원해하는 취재원이 이상희 당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와서 한 칼 호다닥 하고 나면 질문도 없고 뭐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금 17, 18년이 지났는데 여전하신 모습을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사람은 이거 태생은 못 고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막연히 퍼져가고 있는 어떤 근거 없는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을 팩트로 가지런히 정리해 주신 점 누구는 네. 팩트 폭격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사실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정책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그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국민들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준 게 문재인 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MRI하고 초음파 적이 된 것은 굉장히 그 인기가 큰 거죠. 뭐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나요? 예. 나머지 또 만약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이 교수님께 따로 연락해서 서면으로 답변 받아서 그렇게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원한 얘기 아주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